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공부상 순서로도 그리고 책 순서로도 마지막 시간이에요. 쓰기 이 부분 들어가실 텐데 가장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작문하는 파트. 네, 우리 쓰기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제 이 부분은 5개 단어를 이용한 84 정도의 작문 한 편, 그리고 사진을 보고 거기서 연상되는 내용으로 84 정도의 작문 한 편, 이렇게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편당 30점으로 쓰기에서 총 6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쓰기 일부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들었던 강의여야 되는데 우리 이제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에 5점씩이에요. 그래서 총 8문제 5, 8, 40점 그리고 60점에서 둘이 합쳐서 100점 만점 되겠습니다. 단어 작문은 3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이야기로 한번 작문의 내용을 끌어가 보는 방법, 논설문, 그리고 단어의 용법이 아주 중요한 작문을 조금 따로 빼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사진 작문도 이야기, 논설문, 그리고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이라 하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무조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해 두는 거, 예를 들어 속담이라든지 이런 게 딱 들어가면 점수가 좀 많이 대폭으로 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인이 이건 너무 늦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소 있고 외양간 고치기지 하면 우리가 미국 사람이 저런 말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관용 표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얻는 방법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단어 작문을 이야기로 한번 끌고 가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 강의가 맨 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단어를 잘 모르면 이제 사실상 쌤 제가 그날 시험 치러 갔는데 한 개 단어의 뜻, 품사 모르겠어요 하면 망한 거죠. 뭐 감점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뜻만 알아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품사, 용법, 사용하는 방법이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결혼식이 필요해요. 결혼, 명사가 필요한데 지혜혼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뜻에 그냥 비슷하다 싶으면 품사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혜혼은 그것도 이합동사로 결혼하다지 그럼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식 하려면 혼리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품사에 대한 이해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거. 그래서 그 전에 공부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이제 다 뽀록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5개 단어가 순서와는 상관없거든요. 스토리를 이 5개를 내가 어떻게 섞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지. 일단 쓰면서 들어가면 이게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원고지 길이도 잘 이용하는 거는 이제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는데 원고지 제일 마지막 줄 혹은 그 바로 위에 줄 끝부분에 약간 가깝게 끝내주셔야지 너무 그것보다 앞쪽으로 가거나 혹은 원고지를 초과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스캔을 해서 출제자한테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예 잘려서 가게 돼요. 그럼 이 학생은 작문을 끝내지 못한 걸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원고지 길이도 잘 이용해 주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문제 한번 보시면요. 暂时疲劳调整状态时差. 먼저 용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 暂时라는 말은 잠시, 잠깐이라는 명사고요. 특별히 무슨 따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疲劳라고 하면 명사일 때 피로, 아니면 피로하다까지 가능하신데 형용사니까 很疲劳, 非常疲劳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피로함을 느끼다 라고 해서 感到疲劳. 그리고 우리 5급에서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독해 일부분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5급 단어인데 缓解疲劳, 피로를 풀다. 요건 정말 중요한 따페이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调整 갈게요. 조정하다라는 한국어 뜻만으로는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调整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는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시간을 우리가 정했는데 MT 가기 위해서 6시로 정했다고 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6시까지는 도저히 도착을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6시라는 시간대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调整时间, 시간을 좀 조정해서 좋은 시간대로 옮긴다거나 어떤 긴장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좋은 상태로 调整状态, 계획이 좀 안 좋은 계획이라서 계획이 좀 더 손을 봐서 좋은 계획으로 调整计划, 지금 가격으로는 너무 손해가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가격을 올린다든지 해서 调整价格 이런 것들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状态는 상태라는 말로 앞에 붙는 말들로 身体状态 신체 상태, 工作状态 업무 상태, 保存状态 보존 상태 같은 표현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时差는 말 그대로 시차인데 시차에 적응하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到时差, 到时差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2단계로는 혹시 이 중에서 둘이 같이 쓰면 참 좋겠다 하면 이게 한 방에 우리가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데 여기는 되게 좋은 게 방금 배웠던 调整状态 어떤 상태를 조정하다. 요거 하나 써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해주실 수 있겠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 5개 단어를 어떤 식으로 써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시차로 인해서 피로를 느낀다는 내용을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 단어가 들어가요. 时差하고 疲劳하고 해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해서 暂时들어갈 수 있겠고요. 몸 상태를 조정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5개 단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고지의 길이를 가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끝에서 2번째 줄, 그것도 너무 또 앞쪽이면 좀 그렇고 약간 중간이 넘어가도록, 그리고 마지막 줄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길이 조절하면서 한번 써보는데, 이거는 사실 작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이 이야기로만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지 모범 답안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좀 좋은 예시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哥哥上个星期 예, 오빠도 되고 형도 되죠. 去美国出差了 네. 여러분 출차는 이합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去 어디 출차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출장을 갔었어요. 回来以后 돌아온 다음에 马上回到了公司上班 바로 일단 회사로 돌아와서 上班 네, 출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단 그러나 因为时差的原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를 보면 because는 conjunction. 그래서 우리가 뒤에 문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들어올 때 대문자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냥 너 때문에 하고 전치사를 사용해야 될 때는 because of를 이제 쓰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중국어는 인웨이가 because도 되고 because of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차의 원인, 즉 명사성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because of도 그대로 위에는 가시면 되겠습니다. 他非常疲劳, 굉장히 피로했어요. 그래서 시차와 피로를 썼어요. PPT인 경우는 이렇게 내가 쓴 것을 제껴가면서 쓰시는 것이 빼먹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工作状态也不好. 네, 제가 요거를 일단은 状态를 이렇게 한번 썼어요. 그래서 상태는 이미 한번 나왔어요. 업무 상태도 좋지 않아서 出现 나타났어요. 非常严重的错误 굉장히 심각한 실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公司的老板认为 네, 사장님 생각에는 身体更重要 신체,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 所以 이런 거 하나 넣어주셔서 좀 더 부드러운 연결해 주시면 좋고 决定 뭐라고 결정을 했다. 네, 뒤에 들어가시면 让哥哥 형이나 오빠로 하여금 暂时 나왔어요. 暂时 잠시 休息几天 그래서 잠시 나왔어요. 한 며칠 정도 휴식을 취하고 等 여러분이 等 그리고 在 요거는 구문으로 等 A 在 B 라고 하면 A 한 다음에 B 하다 라고 해석하셔야지 기다리다 해석 아니에요. 그리고 이럴 때 在는 again이 아니라 after. 그래서 순서를 잡아주는 在. 앞에 강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A 한 다음에 B 하다. 等他 뭐 한 다음에 调整好 제대로 身体状态. 그래서 또 한 번 状态를 썼죠. 쓴 걸 또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신체 상황을 좀 잘 조정하고 그런 다음 到公司 회사에 와서 继续工作 계속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익숙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쓰면 거의 이제 몇 칸 안 남기거나 아니면 거의 맞게 이렇게 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내용을 한 이 정도 쓰니까 대략 원고지가 맞네, 이런 느낌이 오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실전 테스트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经历, 退休, 父亲, 享受, 辛苦. 이렇게 5단어. 먼저 품사나 뜻이나 용법을 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는데, 经历라는 말을 너무 정력 이러면 조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요거의 반대말이体力인 걸 생각하시면 이제 말 그대로 몸의 힘이라면 징은 정신적인 힘인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넘친다거나 그리고 원기 이런 거 좋아요. 기력 이런 것도 괜찮고요. 활력, 에너지 이런 해석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有没有와 함께 쓰셔서 有没有精力, 有没有精力, 정력, 에너지, 활력이 있네 없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충분한 에너지나 활력을 갖고 있을 때는 充足的精力, 体力도 마찬가지예요. 充足的体力.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총주라는 말로 여러분 3개를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좋은데, 充足的精力, 充足的体力, 充足的时间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退休, 퇴직하다는 딱히 어떤 따페이는 없는 동사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고, 父亲,父亲, 뭐 경성은 내리셔도 되고 성조 넣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부친 그대로 가시면 돼요. 享受, 자, 사전 뜻 그대로 향수하다. 무슨 향수 뿌리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 뭔가를 누리다, 즐기다 약간 이렇게 빼시고, 요거는 또 독해 일부분, 어휘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따페이들이니까 한 번씩 보겠습니다. 享受生活, 생활을 누리고 즐기다. 享受服务, 얘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에. 서비스를 누리다. 享受美味, 맛있는 음식을 즐기다. 享受幸福, 행복을 누리다, 즐기다. 이런 표현 가능하시겠고. 辛苦는 고생스럽다, 굉장히 고되다 라는 뜻으로 生活很辛苦, 생활이 고되다, 힘들다. 工作很辛苦, 이렇게 서술어로 쓰셔도 되고, 요거는 명사로서 얘기한 거고요. 지금 동사를 꾸밀 때는 더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辛苦的生活, 아주 힘들게 생활하다. 辛苦的工作, 힘들게 일하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제시된 단어들 중 딱 2개 같이 쓰면 좋겠다 하는 건 없으니까 바로 이제 어떤 스토리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볼지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아버지는 힘들게 일하고 퇴직을 하셨어요.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아직 내가 활력 있고 할 때 생활을 즐기려고 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의 5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고지 길이에 맞게 제가 한 장문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하고 보도록 하실게요. 父亲辛苦地工作了几十年. 그래서 벌써 2개가 나왔죠. 아버지는 힘들게 몇십 년을 일하시고 上个月, 지난달에 退休了, 퇴직하셨다. 3개를 날렸습니다. 他最近一直在做. 네, 그는 在는 뭐뭐 하는 중이다. 특히 一直와 같이 써서 줄곧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做, 하고 있어요. 뭐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 出国旅游的计划. 출국해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因为 왜냐하면, 네, 工作的时候, 이 일을 할 때는 虽然, 단, 확실하게 짝을 써줬어요. 비록 想出去玩, 뭐 하고 싶으셨냐면 出去, 가다라는 방향부어로 나가서 玩, 노는 것을 하고 싶었지만 一直没有时间, 그러나 줄곧 시간이 없으셨는데 现在, 지금에서야 终于, 마침내 有 생겼어요. 자, 외워두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充足的时间, 충분한 시간이 생긴 거죠. 所以, 자, 因为 배경이 굉장히 길었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所以, 그래서 他决定, 그는 결정한 거예요. 趁着自己还有精力. 그래서 천 얘기를 제가 앞에서 다 강의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고 곧 좀 있으면 금방 사라질 시간을 콕 찍어서 요럴 때 얼른
요런 느낌을 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예제로 들었던 게 저를 쓰는 거는요. 그냥 두 글자 호흡까지 내가 가고 싶으면 쓰는 거고 빼셔도 돼요. 趁热吃吧 가르쳐 드렸거든요. 따뜻할 때 먹어요. 따뜻할 때 먹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좀 있으면 금방 식을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따뜻하니까 요때 얼른 먹어라. 요런 느낌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趁着 어떨 때 얼른 自己还有精力 아직 연세가 이제 있으시지만 아직은 기력이 좀 있을 때 얼른 去外面的世界 외부 세상에 가서 看一看 구경을 해보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도 하려고 하냐면 好好享受一下이 시야를 붙여서 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을 줄 거예요. 한번 누리고 즐겨보는 거예요. 老年生活 노년 생활을 자신의 自己的老年生活 이렇게 해서 享受 칭리까지 확실하게 다 5개 단어 다 쓴 거 확인하셨고 거의 끝까지 맞춰서 길이감 굉장히 좋게 장문해봤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样式正好戒指购物舍不得 라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样式 어떤 모양이나 옷, 액세서리 등의 스타일. 자, 正好 때마침 아주 시간이 공교롭게도 戒指 반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반지라고 할 때는 一枚戒指 메이는요 금메달이나 아니면 반지처럼 이렇게 동그랗고 작은 사물 셀 때 쓰는 양사예요. 자, 반지를 낄 때는 戴上戒指 반지를 빼면 摘下戒指 라고 하고요. 戴 사그, 摘 5급 동사니까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购物 물건을 구매하다. 舍不得 뭐뭐 하기가 되게 아쉽거나 감정적으로 아니면 아깝거나 미련이 남을 때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는 정도부사를 써서 很舍不得, 非常舍不得, 有点舍不得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뒤에 다른 동사를 붙여서 요거 하기가 아쉽고 아깝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같이 쓸 수 있는 말은 요 두 개를 요거랑 요거. 그래서 戒指的样式好看. 반지의 모양이 예뻐요 라는 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연결을 해봐서 되는 것들은 한 방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 한번 가볼 거냐면 엄마 쇼핑을 갔어요. 그래서 요거 나올 거예요. 모양이 예쁜 반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모양도 여기서 나왔어요. 엄마는 근데 비싸니까 아까워서 안 사려고 하는데 내가 마침 할인했었어 라고 얘기해서 엄마에게 선물하는 흐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지 길이 잘 사용해 주시고 5개 단어 다 들어갔는지 꼭 확인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上个星期我跟妈妈 나랑 엄마는 一起去가 V1 商场 자, 일어나는 순서대로 상점 혹은 쇼핑센터 가서 购物 쇼핑하러 간 거죠. 妈妈在什么什么的时候 우리가 뭐뭐뭐뭐的时候 뭐뭐 할 때라는 말을 할 때 좀 더 완벽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在 혹은 땅 같은 전치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逛街 쇼핑할 때 看到 뭐를 보게 되었냐면 戒指 해서 지금 일단 购物도 나왔고 戒指도 나올 거예요. 어떤 반지를 보게 되었냐? 一枚 하나의 样式非常好看的 모양이 매우 예쁘게 생긴 반지를 보게 되었다. 단 그러나 자, 因为 所以 확실하게 연결시켜 줄게요. 뭐 때문에 价格有点贵 가격이 조금 비쌌기 때문에 所以他舍不得买 舍不得 뒤에 동사를 써서 요거 하기 아까워하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거 엄마들 그렇죠? 사기 아까워했다. 今天我偷偷来到商场 나는 오늘 몰래 살짝 거기 쇼핑센터로 와서는 买下了 샀다 라는 뜻을 나타내요. 사서 내 것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买下了那枚戒指 그 반지를 샀습니다. 舍不得 썼고요. 回家对妈妈说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뭐라 말했냐면 我今天看到戒指正好在打折 看到 뭐를 보게 됐다 이만큼이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반지가 다시 주어 마침, 때마침 이제 다 썼어요. 在 뭐 하는 중이다? ing 지속 느낌. 打折 세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걸 보게 되었다.
所以 그래서 샀다 라고 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说한 내용이 끝까지 갑니다. 妈妈收到戒指后 엄마는 반지를 받고서는 非常感动 굉장히 감동하셨다. 우와, 정말 딱 맞게 잘 떨어졌죠?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야기로 우리 5개 단어 이용하는 방법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딱 보시면 1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단어를 평상시에 암기하실 때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특허 출원을 했었잖아요. 제 단어장을 그냥 특허 나왔다고 특허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허가 나오는 건 아무나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출원한 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한 몇천 개, 우리가 이제 5급 단어라 그러면 1300개잖아요. 지금까지의 단어장은 한 단어마다 예제를, 그것도 또 단어의 뜻이 여러 개면 그것마다 예제를, 그럼 1300개면 최소 1000몇백 개의 예제를 보는 형식이었다면 제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시면 320개 문장 안에 1300개 단어가 그냥 다 때려 넣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정말 5급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은 문형만 또 해서 넣어져 있는 단어장으로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외워야지 같이 주변에서 쓰이는 단어들, 그리고 이 문장 속에서 용법,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익혀지시기 때문에 단어는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문장 속에서 함께 외우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단어를 이용해서 논설문을 한번 작문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